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두고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모욕수규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수사에 관해서 과연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자, 의원님 압수수색 영장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검찰 입장에서 현재 단계에서 혐의점을 두고 있다는 건데 네. 의원님이 제기하고 계시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의 핵심은 뭡니까? 없는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해 봐야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답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없는 죄를 만들고 있고 한마디로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인 거죠. 6일 날 수심이 결과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종의 시선 끌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면이 의료 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지지율은 20%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을 좀 돌려보자. 라는 차원도 있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밝힌 내용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 보면 이 사위인 서모 씨가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이 됐고 그 부분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어떤 일종의 채무 부담을 덜었으니 그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을 내정한 거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검찰의 어떤 생각과 논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우선 그 전 사위는 경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항공업계 경력인 전무하다 뭐 이렇게 보도돼 있더라고요. 증권회사에 쭉 다니다가 게임업계에서도 일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타이이스타젯이라는 그 회사가 항공회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타이에서 비행기 표를 파는 직원이 4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회사예요. 4-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이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행 경험이 필요치 않은 회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활비를 대줬다라는 것도 저는 검찰에서 흘린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이 취업 전에 생활비를 대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사위는 독립적인 생계를 갖고 나고 회사에 계속 다녔어요.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기 몇 달 전까지 불과 서너 달 전까지도 회사를 계속 다녔던 분이에요. 따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가 없는 거고요. 이게 아마 검찰에서는 일종의 경제 공동체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경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분이 진짜 경제 공동체죠. 양평에 축구장만한 땅을 수백 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옆으로 고속도로를 내는 게 경제 공동체지. 이런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은 걸 사위가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으로 임명될 때 상황을 보면 이상직 전 의원은 당시 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던 사람이고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타항공이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래서 이상직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추천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기업 이사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시선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압니다. 의원님, 중진공 이사장 내정의 대가로 그렇게 사위를 타이에 취직을 시키고 이주까지 도왔다. 이게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대가성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훨씬 빠릅니다. 시간 한 4개월 정도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도 않죠. 중진공 이사장 임명되고 취업을 시켰다는 건데요. 그런데 의원님, 대가성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이득을 얻은 그런 측면에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검찰의 얘기는 딸 부부에게 생활비 대주던 것을 안 대줬기 때문에 이득을 얻은 거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예 생활비 대준 것이 없다. 그럼 그 검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단 저는 말씀이신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혼해서 장성해서 결혼한 딸과 사이에 대해서 예. 용돈을 줄 수는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예. 않습니까? 이래 저렇게 그거야 출가한 딸이나 예. 사위가 오면. 근데 생활비를 대줬다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월급 주듯이 한 일정한 시점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 생각을 해보시면 취업을 해서 번듯한 회사를 다녔어요. 국내 굴지의 증권회사를 다니고 작지만 알찬 예. 게임 업체를 다녔던 예. 분이에요. 불과 몇 달 전까지. 그 부분은 의원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내용입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리고 제가 확인한 정보 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이 확인하신 정보 내에서? 네. 아니 왜냐하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중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만약에 그 계좌를 봤으면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의 사실관계를 검찰이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 검찰은 제가. 지금 언론 프레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 압수수색을 하는데요.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 언론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압수수색 사실을.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과 검찰 이외에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알고 취재를 시작해요. 압수수색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언론 프레이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예. 진행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요 사건인 경우에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특정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건 특정해서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의원 수사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나온 거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검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소환 조사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50에서 200명이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압수수색 받은 것만 수십 차례고요. 검찰의 수사 행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과도하다라고 싶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수사가 시작된 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예,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예. 계속 수사가 진행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별건이 없다. 이 사건을 정리하자라는 순간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절친이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복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전주지검장으로 가서 예. 사건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에서 200명을 소환 조사하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예. 그럼 그 전까지는 그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가 아니었는데 할 게 없던 거죠 이게. 대검 대변인을 윤석열 총장 시절에 지냈던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가면서 불러줬다. 예. 사건이 더욱더 커지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게 되고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올라왔잖아요. 전주지검장에는 더 충성파가 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박땡땡 지검장이라고요. 예. 대검에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을 하시던 분이 지금 전주지검장으로 가 있거든요. 예. 이런 누가 이 사건을 수사하느냐를 봐도 분명한 정치 탄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을 전주지검장 보낼 때부터 속된 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탈탈 털기 위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마음을 먹고 들어가다 이런 취지예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예. 이거 제 언론 보도 보니까 지금 상황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제가 보도를 양산 봤는데 평산마을 비서진들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은 없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야기는 나눠보셨는데 말씀하실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네. 어떤 수사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대비를 할 게 크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사실을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 되냐 좀 안타까워하시죠. 이 상황을. 네.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검찰 소식들을 보면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직접 뇌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있던데 그러면 뇌물죄 특성상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있으면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망을. 예, 저는 이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데자뷰.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두렁시계라든지 전혀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내면서 압박을 취하면서 몇 달 동안 괴롭히고 모욕 주고 해서 극단적인 그런 나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고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환 조사뿐만이 아니라 예. 다혜씨 소환 조사, 김정주 여사에 대한 조사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모욕 주고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데자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하면 뭐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거기 소환 조사에 응하실 거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불응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가정에 대한 답변은 저는 옳지 않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 탄압에 대해서 규정하고 싸워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때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비슷한 얘기인데 국정농단 때 던진 돌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내렸거든요. 저는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을 민주당 혼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과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한 겁니다. 누가 했냐를 보면 적폐청산에 대해서. 그리고 적폐청산과 이번 건을 어떻게 동급에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실제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삼성으로 받은 뇌물, 다른 회사로 받은 뇌물과 사이가 번 월급과 이게 동급입니까? 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 행태는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SNS에 여러 글을 올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손자의 태블릿 PC를 가져가서 9개월 동안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칠순 노모가 쓰던 핸드폰도 압수를 해 갔어요. 심지어 딸과 소액 거래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 연락도 별로 많지 않은 그분의 계좌까지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한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남편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자리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칠순 노모에 대해서 검사가 19번이나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겁박을 합니다. 보통 일반 국민이라면 검사 전화 한 번만 받아도 화들짝 놀래서 생활이 안 될 겁니다. 그게 전 제대로 된 온전한 검사인지 그게 공정과 상식인지 제가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과잉 수사인 거고 네. 현 검찰 또는 현 정권의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말씀 토를 달자라는 건 아닌데요. 정치 보복이라는 규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저도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잘 모르고 썼는데요. 보복이라는 말은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해서 그게 다른 반대급부가 보복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한테 하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건 정치 탄압인 거지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이라면 저희가 뭐라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온전히 당하는 거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고요.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강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진행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지도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알려준 글로는 당 차원에서의 TF를 만들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TF요? 예, 대형 TF 그리고 당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치는 다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고 민주당 출신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목에 검찰이 칼을 겨누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자 그런 것 같고 구체적인 행동 액션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근 보면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뭐 황희 전 장관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친문 핵심 의원들이 강하게 여기에 대해 스크럼을 짜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지 지도부는 사실 조금 미온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까지는. 아닙니다. 예.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 차원의 대응 TF를 만든다는 것이 등등 당에서도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윤건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알고 계신 것이 좀 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이 움직임?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워낙 기상천외한 일을 많이 하니까 예. 지도부도 여러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 밀약설이라고 최근에 돌았지 않습니까? 독도를 한일 정부가 어떻게 나눠서 하자라는 식의 일종의 밀약이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밀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엄령이나 독도 밀약설이나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쿠데타를 계획했던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직접 들으신 어떤 근거나 제보 이런 근거는 저는 국방위 소속이 아니어서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